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경제하고 원자재 담당하고 있는 전규현입니다. 오늘 2024년 하반기 원자재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지저ton 리스크가 굉장히 상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4월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저ton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급 차질로 번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영향이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전망에서는 지저ton 리스크로 인한 가격 상승분이 되돌려진 이후에 조금 더 펀더멘털 차원에서 원자재 가격의 향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가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가의 상단 같은 경우에는 지저ton 리스크가 좌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아래 그래프들은 과거의 중동 지저ton 리스크 발생 당시에 공급 차질과 그 당시의 유가 상승 경험을 좀 나타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했을 때 유가 상승률은 공급 차질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약 20%에서 105%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대선 전까지 약간 산발적 형태의 충돌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상 공급 차질 우려는 크지 않은 국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단은 20% 수준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지금 오펙의 감산 관련된 부분들이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도 오펙은 감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오펙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부터 연택 현재까지 총 7번가량 이제 감산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공급량을 조절하고 유가를 부양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감산 목표에 더해서 지금은 자발적 감산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발적 감산이 의무 감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래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펙 전체의 지금 감산량이 현재 지금 생산 목표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서 자발적 감산을 굉장히 잘 이행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24년과 25년의 산유국들의 재정균형 유가를 그려놨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재정균형 유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균형 유가를 이제 좀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고유가를 유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오펙 회원국들 간에서 형성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측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워낙 장기간 동안 감산이 진행됐다 보니까 사실상 사우디를 비롯해가지고 대부분 국가들의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연속해서 이제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석유 부문 쪽에서 성장률 기여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이제 감산에 대한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보게 되면은 오펙 국가들이 감산 기조는 하반기 동안 유지하겠지만 그 감산의 폭은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2025년에는 감산을 폐지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인도의 러시아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 이후에 서방의 제재가 펼쳐지게 되면서 수입 수출국을 굉장히 다변화했죠. 기존의 EU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면은 우측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는 EU 비중이 거의 줄어들었고 근데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원유 수출국이 변화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제 미국이 인도로 원유를 수송하는 그 러시아의 선박이나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추가적으로 가하게 되면서 인도양 원유 수출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 원유의 저가 메리트 자체는 유효하긴 하겠지만 인도 기업들도 이제 공급망 자체가 만약에 훼손되게 되면은 좀 더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의 인도양 원유 수출 규모가 좀 줄어드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인도의 러시아 원유 의존도는 조금씩 약화되는 그림들이 하반기에 전개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수요 쪽이 아무래도 유가의 향방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긴 할 텐데 사실 지금 경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림들이기 때문에 원자재 수요도 양호하게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석유 소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이제 36%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두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결국 이제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도 원유 수입 물량이 양호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소비 둔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안 좋아지겠지만 상당히 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제조업 PMI가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반등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 제조업 여파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업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결국 수요가 양호하게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공급 사이드가 유가의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 붐이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왼쪽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이미 상회한 그런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원유 시추 공수가 좀 반등하려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측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신규 유정들 그 한 유정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미완결 유정에서 완결 유정으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공급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 외에도 캐나다 브라질 같은 비오펙 국가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증가하고 생산이 증가하고 수출이 늘어나는 그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펙의 감산분을 일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가격 상승분이 되돌려진 이후에도 오펙의 감산 기조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국면들이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반기에도 OECD의 석유 재고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가가 좀 지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밴드를 70불에서 90불 정도로 WTI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유가의 향방 같은 경우에는 오펙의 감산 축소 정도와 그리고 경기 둔화 정도가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최근 금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 가격 상승을 이끈 부분이 중국 가계입니다. 중국 가계에서 밴드웨건 효과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밴드웨건 효과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를 할 때 유행을 따라서 상품을 구입하는, 우르르 구입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부동산이랑 주식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조정되게 되면서 금에 대한 실물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중국 상해거래소에서의 금 가격이 국제 벤치마크보다 한 40불 정도 높게 형성되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웃돈을 주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뜻하게 되고요. 특히 중국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금콩이라고 굉장히 작은 콩을 사 모으는 재테크가 유행으로 번지게 되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금 실물 수요를 계속해서 꾸준히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들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프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금에 대한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투기적인 순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반등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편승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서 금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편성이 끝난 후에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일 것 같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글로벌 ETF 내 금 보유 규모랑 금 가격은 항상 같이 가는 그림들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괴리가 상당히 깨지는 그림들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급격히 오른 금값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대두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단부터 생각해보게 되면은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값의 하단은 비교적 견조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2022년 하반기부터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나 인도를 중심으로 신흥국 쪽에서 금 사재기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외환 보유고 자산에 대한 보유자산 다변화 움직임들이 또 같이 나타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금에 대한 그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트렌드들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지저ton 리스크가 커진 국면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신흥국들의 금 보유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래 표를 보시면 역사적으로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이 탑 10 케이스를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5개의 케이스가 사실상 지저ton 리스크로 인해서 상대국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해졌을 때 금 보유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나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관련된 신흥국들이 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값 하단을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 경기 연착륙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올해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금값 상승과 경기가 같이 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연준위원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연착륙이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연준은 좀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는 2차례에 그칠 것이고요. 그 금리나 폭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줄어드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금 수익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되지만 연착륙할 때는 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연간으로 한 자릿수 초반 정도에 불과한데 지금은 연초 대비해서 지금 금값이 이미 10% 넘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열된 국면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미 달러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달러랑 금 수익률은 대체적으로 역상관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현재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이제 미국과 나머지 중앙은행들의 금리 정책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 결국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은 달러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면서 금값 상승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달러 강세랑 금리나 기대감 약화가 금 가격의 조정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는 지저ton 리스크나 중국 가계의 금 실물 수요가 견조한 부분들 그리고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같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을 지지해주고 있긴 하지만 금 가격의 펀더멘털 대비해서 조금 더 과도하게 올랐다라는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단기 상승 후에는 차익 실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